미루고 미루었던 두 번째 레주메 첨삭 시작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레주메를 쓰시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솔직하게 해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카페에서 일해본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게 없어도 카페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보통 답변을 하는데, 왜냐면 된다고 했다가는 안 되면 다 내 탓이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경력이 있었고 제 주변에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취직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취직이 된 친구들이 제 코워커들 중에서도 몇 명 있었어요. 사실상 그 중에 3명은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영어가 매우 유창하고 어떤 일이든 능숙하게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제가 일했던 카페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였다 보니까 맛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로컬 카페들보다는 조금 문턱이 낮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경력이 없는데도 취직이 됐던 경우 중에 제 일본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처럼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를 온 케이스였고. Okay, started. I guess Elizabeth. Elizabeth and picture. 3, 2, Two, 1. one. I got 155 What's cents. the difference? You Wow, nothing. congratulations. 티티. 이런 내는 모르고 너무 티티. Just like 티티. 어떻게 경력이 없는데도 취직이 되었느냐? 영어를 잘했고요. 일단 부침성이 너무 좋았어요. 코워커들이랑도 쉽게 친해졌고 행아웃 하자는 말도 되게 자기가 먼저 하는 그런 아웃고잉한 스타일의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사실 일을 구하는데 3개월인가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나름대로 현지 경력을 쌓은 거예요. 카페에 취직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한식당에서 일을 했대요. 한식당이지만 현지에 있는 곳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은 거죠. 그리고 영어를 잘했으니까 인터뷰를 잘 받겠죠.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그 친구가 이제 하이어링 될 당시에 상당히 카페에 인력이 모자랐대요. 갑자기 사람들이 몇 명이 나간 직후였어가지고 영어 실력과 현지 경력과 운이 작용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본인 나라에서의 카페 경력이 있지 않더라도 취직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경력이 없어도 시간과 운이 따라준다면 어떻게든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경력이 조금 있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력에 대한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솔직히 여러분, 캐나다인인 오너가 영어도 능숙하지 않은, 현지 문화도 잘 모르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캐나다가 인종차별과 언어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라서? 못 맞췄지롱!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캐나다인 오너 밑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지만, 친구들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뒷받침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그 포지션이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포지션일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인맥이 있다거나, 캐나다인 오너라고 해도 동양계이거나 해프 아시안이거나 아시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좋은 이미지라는 게 일을 열심히 한다, 불만이 좀 덜하다,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트레이닝 시키긴 좀 어렵지만 비자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용을 했을 경우 캐네디언들보다 끈기 있게 꾸준히 일을 하는 편이죠. 갑자기 중간에 나 학교 개강했으니까 그만둘래 이러는 친구들도 없고, 이 가게 진상이 많네 이러면서 그만두는 친구들도 별로 없을 거고, 캐나다 애들은 정말 되게 당황스럽게 관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새벽에 문자를 띡 보냅니다. 나 오늘부터 출근 안 해. 페이책 나오면 연락 줘.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많이 당해봐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관두는 친구들 때문에 좀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오픈을 혼자 해야 한다거나, 오너가 갑자기 새벽 6시에 전화해서 커버를 부탁한다거나. 제가 체감을 했을 때 워킹홀리데이로 온 친구들은 정말 취직을 나름 잘하고 잘 지내요. 오히려 현지 친구들이 아시안이 다 일하고 있고, 이탈리안 레스토랑마저 다 아시안이 일하고 있고, 백인은 어디서 일하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농담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주 노동자들한테 일자리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현지인들도 취직이 어려운 마당에 경력이 없는, 영어도 유창하지 않은 한국인을 써주기란 오너 입장에서 좀 힘든 일이겠죠? 근데 이제 그 오너가 한국인이나 동양인 인플로이에 대한 어느 정도 호감과 신뢰도가 있는 상태에서 보통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 처음 레주메 영상에서 동양인이 오너인 곳에 가면 조금 더 취직이 쉽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도 또 다르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꼰대 같은 이야기는 끝이 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레주메 보내주신 분들은 다 한 장에다가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진짜 잘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고 아, 이분들이 다 영상을 보셨구나 매우 뿌듯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 웬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9월 중순에 캘거리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호를 앞두고 유튜브를 검색해보다 웬디님 채널을 알게 되어서 지역 선정부터 준비 과정까지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전에 올려주신 레주메 작성 영상 보고 인터넷 뒤져서 혼자 작성해보기도 하고 웬디님 레주메 보면서 비슷한 경험 부분은 갖다 쓰기도 깜찍하여 레주메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전공과 경험이 대부분 유아교육이지만 카페잡을 구해보고 싶어서 카페에 낼 만한 내용들 위주로 작성해보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고 많이 어렵네요. 광고도 스킵 안 하고 보신다고 하네요. 일단 켜자마자 보이는 게 빨간 줄 쩍 그어준 어드레스. D가 2개죠.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수정하려고 어드레스랑 텔레폰 넘버 부분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하여간에 눈에 딱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주된 경력이 유아교육에 관련된 거라고 하셨는데 유아경력하고 사실 카페는 전혀 무관하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주메를 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은 알아요. 모든 걸 다 넣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는 오너가 읽는 입장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카페 관련 잡을 구한다면 서비스직에서 일했던 경력들만 써주시는 게 가장 깔끔한 레주메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아이들 가르친 것도 정 넣고 싶으시면은 가장 밑에 additional skill이라던가 추가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Skill and Qualifications를 보면 Baking and Coffee 이게 딱 주제로 있고 두 번째로 Early Childhood Education을 써주셨죠? 이거를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자기 성향에 관련된 거를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스킬스 같은 경우 4개에서 5개, 2-3개 쓴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내 경력과 함께 내 성향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비스직에 맞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베이킹 앤 커피에서 1번과 2번 있죠? Took a lesson in coffee, barista and baking certification 이게 있는데 이걸 그냥 하나로 합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강력한 문구니까 나는 커피에 관련된 강의를 들었고 바리스타와 베이커리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합쳐주시고 밑에다가 자기가 서비스직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많은 문구들 저번 영상에도 아마 소개를 드렸을 건데 그런 문구들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경력사항으로 넘어가면 서비스직에서 일했던 경력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도 맨 처음에 Skills and Qualifications 쓸 때 제가 아까 합치라고 했던 그 문장 아래다가 예를 들면 I have over 3 years experience in service industry 아니면 I have 2 years of experience in cafe and bakery 뭐 이런 식으로 총 서비스직으로 일하는 경력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보는 사람이 편하겠죠? 지금 서비스직 경력이 4개예요. 가장 최근 경력이지만 가장 밑에다가 써주신 게 에듀케이션에 관련된 경력인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것도 뺐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경력에 좀 집중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지금 한 장에다가 넣어주시긴 했지만 레주메에 굉장히 빽빽해요. 경력 5개가 뭐가 많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한국에서의 이야기고 어차피 오래된 경력은 많이 쳐주지 않기 때문에 경력은 뭐 3-4개만 넣으셔도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일단 경력은 가장 최신 순으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최신 순으로 넣어라 이러는 법칙은 없거든요. 카페잡을 구하고 싶어. 그럼 맨 위에다가 카페에서 일했던 경력을 쓰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말이죠. 맨 위에 써야 되는 카페 경력이 너무 오래된 경력이다. 3-4년씩 지났어. 그러면 좀 의미가 없겠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할리스 커피에서 일한 경력이 2008년인데 꾸비라는 카페에서도 일하신 경력이 있으세요. 제 생각엔 이 경력이 가장 맥도날드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좋겠어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 일했던 경력이니까 2번째로 할리스 커피 같은 경우는 오래되기도 했고 짧게 일했으니까 3번째로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크라운 베이커리도 있는데 이 경력은 좀 오래된 편이에요. 일도 3개월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부렁으로 막 되게 늘려서 쓰실 거 아니면은 굳이 안 쓰셔도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할리스 커피도 비슷하긴 한데 이건 어쨌든 커피숍의 경력이니까 하지만 지금 쓰신 용어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잘 쓰셨다고 생각해요. 너무 욕심내서 많이 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도 사실 욕심낸 것 같진 않지만 에듀케이션에 관련된 항목들 더 넣고 싶으시면 맨 밑에다가 추가하시거나 에듀케이션 항목에 지금 대학 졸업하신 거 그 밑에다가 해당 경력이 있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뭐 자격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데이케어 센터에 취직할 거 아니고 키즈 카페 취직할 거 아니라면 오너 입장에서는 흥미가 가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 선택에 달려있으니까 꼭 제 말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넣고 싶으시면 넣는 거니까.
그리고 꼭 해야 될 말이 있었는데 넘어갈 뻔했네. 다음으로 워크 익스피리언스에 중복된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Took the customer's order and accepted payment. 이 문장이 경력마다 위에 들어가 있어요. 영어권 사람들은 한 문장에서조차 같은 단어나 같은 발음 반복되는 것마저 약간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글에서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면 영어에 많이 서투르다고 볼 수도 있고, 저도 이거는 현지 강의에서 들은 건데 레주메 상에는 최대한 반복이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문구로 대체하셨으면 좋겠어요. 카페나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잖아요. 뭐 재고 정리를 한다거나 클로징 업무와 캐시아웃을 했다거나 오프닝 업무와 매출 관리를 했다거나 진짜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글 서치를 이용하셔서 카페 바리스타 레주메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이 사람들이 업무에 대해 어떻게 영어로 기술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슬쩍 베껴와가지고 슬쩍 쑥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저는 정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야매로 이렇게 레주메를 후딱후딱 써가지고 취직을 후딱후딱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지. 두 번째 사연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웬디님. 저는 이분을 압니다. 제가 코 찌릿찌릿 때부터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일과 시간이 끝나면 유튜브로 시간을 때우면서 저녁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웬디님이 추천 영상으로 떴더라고요. 그 이후로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남기면서 8월 30일이 저녁인데 바로 복학하기는 싫고 뭐 할지 생각하다가 웬디님 영상 보면서 캐나다 워홀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워홀을 신청하고 운 좋게 인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캘거리로 지역 선정하려다가 일자리 구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토론토로 정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중순에 토론토로 출국해요. 레주메는 진작에 웬디님 영상 보고 작성해서 워홀 신청을 떼어 제출했어요. 감사합니다. 어쩐지 레주메가 완벽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레주메를 볼까요? 이분은 서버 잡을 구하고 계시네요.